자, 상처 치유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상과 연결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좀 재활도 하고 일상에서 면역력도 높이고 이제 이 주제인데 이 재활하기를 좀 이렇게 다뤄보면은요, 보통 상처를 이렇게 받고 나면은요 자꾸 되새기고 자기가 일부러 되새기려고 그러지 않아도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있어도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어렵죠. 잘 안 돼요. 내가 뭐 일부러 그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뭔가 관련이 되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연상되는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들만 있으면 쉽게 이게 다시 반추가 되거든요. 상처가 클수록 깊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래서 이 반추하는 다시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알아차리는 거 중요해요. 아, 내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죠. 일단 알아차린 다음에는 이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돌봄과 성장을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반추하지 말고. 그럼 자기 돌봄과 성장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자기를 위로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은, 자기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몸을 가꾸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이제는 운동도 하고 영양분도 잘 섭취하고 좀 잘 쉬기도 하고 잠도 푹 자야 되고, 이런 거는 몸을 가꾸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잘 해요. 시간도 많이 투자도 하고 이걸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사실은 몸은요, 마음과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어요. 마음 없는 몸 없어요. 몸 없는 마음도 없고.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요, 이 몸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 외로 투자를 안 해요.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마음 다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음 다듬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만은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데는 어디로 기부를 많이 하느냐면 몸과 관련된 데 기부를 많이 해요. 장애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러면 거기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먹는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이러면 거기 가서 우물 파주고, 이런 거는 정말 많이 기부도 하고,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세계가 엄청 투자를 해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마음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몸을 위해서는요, 엄청 배정해요. 건강보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는요, 외로움을 위한 장관이 만들어졌어요. 그 뭐냐, 이제 마음을 돌보겠다는 거죠. 예산 배정을 해요. 저희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내고 이렇게 해도 별로 안 알아줘. 별로 투자도 안 해. 물론 투자한다고 돌려받을 수도 없지만, 기부도요,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바보 나누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도움 받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연구하는 데 쓸 수 있는 것보다 복지단체라면 쓰기가 좋은 그런 방식으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쓰기도 어려워.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우리 연구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들이 안 굶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만 이렇게 몰입하고 뛰어들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후원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제대로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요,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어두워질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밝게, 한마디로 방이 어두우면 불을 켜듯이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어떻게 불을 켜는지, 마음이 불을 켜는지도 자꾸 배우고 연습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3분 피정, 마음 챙김,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이걸 위해서 시간도 노력도 투자하는 거. 나중에요, 노후가 되잖아요. 지금 저 노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음고생을 노후에 안 하려면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몸이 엉망진창이 돼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은요, 그 몸은 내 통제 안에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다 망가지고 나면은요, 몸이 건강해도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특히 마음 돌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되면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장. 이건 이제 마음 돌봄과 마찬가지예요. 몸이 더 성장하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그죠? 마음이 성장되는 건데, 특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까지는 늘 외부를 바라봤죠.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됐죠. 그죠? 마음 공부하고 이런 사람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지?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뭘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을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자기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주인이 돼. 주체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자꾸 연습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 행복학교에서 네 바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주체성이나 긍정성, 관계성, 목적성, 이거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알차게 만들어요. 내공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행복의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조금씩 조금씩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성장의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재활하기 위해서는 내적 안정감, 상처를 받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이 더 많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네 바퀴 중에서 긍정성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향한 긍정성, 자기를 향한 긍정성.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자꾸 연습하는 것. 그런 것이 많이 보이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안정적이 돼요.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이면 안심을 해요. 이웃집에 도둑이면 문을 걸어 잠궈야 돼요. 이웃집 사람들 참 좋구나 이 생각이 들면 창문을 열어도 안심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웃집이 다 도둑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짜 도둑이면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근데 도둑이라고 보일 뿐이지 도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도둑이라고 보인다면은 뭔가 내 안에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처들을 내가 재활하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거를 찾아내는 연습들을 자꾸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 일기를 쓴다든지, 감사거리나 칭찬거리를 찾아본다든지,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다 나쁜 것만 보이지만 혹시 좋은 건 없는지도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의 마음을 가꾸어서 자기를 성장시켜 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우리 행복학에서는 주로 이런 거를 많이 다루어요. 왜냐하면 내공을 키우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자질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게 참 좋아요. 관계성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지지체계라는 거는요,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데 훨씬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이 되고 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세상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하다못해 신앙이라도 가지세요. 하느님이라도 나를 믿어주면은요, 지지가 엄청난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필수적이에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몇 번이고 앞으로 되풀이 얘기가 되니까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상의 면역력을 높인다는 건데,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조금 상한 음식을 먹어도, 저도 예전까지는요 약간 상한 음식을 먹어도요 끄떡 없었어요. 근데 한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끄떡이 없는지 있는지 제가 실험을 해볼 용기가 잘 안 생겨요. 약해진 거죠, 마음이 벌써.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기 이전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몸이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도 예방주사를, 백신을 미리 맞아 놓는 게 좋아요, 평소에. 그러면은 균이 들어와도 병이 안 걸려요. 그 백신을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 영성적인 가치관을 키우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현실을 늘 상상 속에서 현실이기를 바라는, 이거를 비합리적인 기대, 비현실적인 기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미리 맞아 놓는 것 중에서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 안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분노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인정해야 돼요. 내 잘못 없이, 내 책임 없이 다른 사람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잘못한 거 없이 욕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 잘못한 거 없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뭐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맞대해서 내가 뭔가 대처를 하지 말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지만은 이 상처가 내 삶의 행복을 뺏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 상처는 상처대로 두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상처와 행복을 구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상처를 분리해내지 않으면 상처가 내가 되면 그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는 포기하게 돼요. 망가뜨리게 돼요. 우리 행복학교를 보면 쉽게 행복학교 첫 시간에 질문을 해요. 내가 행복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게 의외로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하면 안 돼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처와 나를 동일시하다 보면은 이런 상처를 받는 나는 나쁜 사람인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제 내 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랬던 건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죄와 사람을 분리하지도 않고 상처와 나를 분리하지도 않다 보면은 그런 죄인과 그런 잘못을 가진 내가 행복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한테 당치도 않은 말. 이게 내 자신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잘못 없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 잘못 없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내 잘못 없이 오해나 단절이나 거부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면역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 거부당할 수 있는 용기, 오해받을 수 있는 용기, 박해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갖고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되지 않구나 하는 걸 그냥 인정하면 돼요. 존중해주면 돼요. 그래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의 기대나 기획대로 상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 당위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당위적인 생각들도 우리는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일반화가 많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만 내가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만 미워해야 되는데 또 좀 정확하게만 분리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만, 그 사람의 그런 행위만 우리가 거부하거나 미워해야 되는데 다 싸잡아서 누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집 식구들도, 그래서 그 지역 사람도, 그 나라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할 때가 많아요. 바이러스 생기고 나니까 어때요? 미국에서는 중국 사람, 아시아 사람 혐오가 막 생기죠.
그게 부정적인 일반화예요. 분리를 못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영성적인 가치관을 갖고 가는 건데요. 영성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사고방식, 생각들, 그런 믿음들. 인간은 악하다고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선하다고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뻔하죠, 그죠? 저 사람 안에 선한 지향이 있다고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선한 지향은 없고 마귀들만 덕실거린다고 믿는 게 행복할까요? 답은 뻔해요. 내 안에도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나 안에 선한 지향이 있다고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참 못된 사람이야? 못된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라고 믿는 게 행복할까요? 못된 것만 있다고 믿는 게 행복할까요? 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이고 선한 가치들을 갖고 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적인 가치를 갖고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믿음도 중요하고 희망도 중요하고 그 영성적인 가치 안에 중요한 것이 사랑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이런 가치들은 꼭 상처 치유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놓기 때문에 다양한 세균이 들어와도 퇴치할 수 있는,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쓰여지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공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토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상처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도 중요하고요. 우리 다른 삶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영성적인 가치관을 갖고 오는 것이 일상의 면역력을 높이는 한 영역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넘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좀 갖고 올 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 능력을 키우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목으로 나갈 때는 용서 여정을 이렇게 좀 더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 능력도 소그룹으로 가야 실제로 해봐야 경험해봐야 우리가 그냥 머리로 듣는 거하고는 경험을 해야 그 안에서 감정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사실은 아는 것보다 뭐가 더 힘이 세요? 경험이 더 힘이 세요. 그죠? 그래서 용서 능력 키우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상처 치유는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 종착점이 이른다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 상처 치유 여정을 이해하신 분들은 용서의 과정도 이해하신다면은 훨씬 더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가꾸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다 초대하세요. 5월달에 꽃피는 정말 꽃이 활짝 피는 5월에 그냥 좋은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달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부활 잘 지내시고 5월달에 뵐게요. 네, 모두 건강하게 다시 5월달에 뵐게요.